안녕하십니까. BNS 국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AP통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미국 대법원이 지난 1년간 부과한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을 폐지한 후 하루 전 발표한 10%에서 15%의 전 세계 관세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발표한 것은 법원이 그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관세를 인상할 의사가 있다는 최신 신호였다. 관세는 그가 글로벌 상거래 규칙을 다시 쓰고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도구였다. 금요일 법원의 결정은 트럼프가 비상권법을 통해 거의 모든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했다. 트럼프는 이제 다른 다소 제한적인 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의회를 우회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그의 국정연설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해당 요금은 입법상 연장되지 않는 한 150일로 제한됩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관세를 15%로 고정하는 업데이트된 명령에 언제 서명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어제 발표된 터무니없고 형편없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를 바탕으로 발표했다고 썼다. 대법관들은 6대3의 표결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세금 결정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15%로 설정하려는 임시 관세 외에도 대통령은 금요일에 상무부에 조사를 요구하는 다른 연방법 조항을 통해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요일에 앞으로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매우 성공적인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썼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리한 6대3 표결을 내린 대법관들, 즉 첫 임기 중 임명한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을 포함해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공격을 가했다. 트럼프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상황이 가족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요일 밤에도 분노에 차 있었고 소셜미디어의 고서치, 코니 베럿, 그리고 다수 의견을 내린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토요일 아침 트럼프는 또 다른 글을 올려 자신의 새로운 영웅이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라고 선언했으며 캐버너는 63페이지 분량의 반대 의견을 썼다. 그는 또한 소수파였던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과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을 칭찬하며 세 명의 반대 대법관에 대해 누구의 마음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자 한다. 고 말했다. 관세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서 핵심이었으며 그는 무역 불균형 회복과 미국 제조업 부활, 마약 밀매 단속 강화 또는 적대 행위 중단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내는 것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아닌 외국 정부가 낼 것이라고 자주 주장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는 12월 기준으로 대통령이 비상권법에 따라 부과한 수입세에서 1,33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으며 트럼프는 그 돈이 국가 부채 상환이나 납세자에게 배당금 수표 보내는 등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에 대해 여러 약속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미 요금제에서 징수된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대해 신속히 입장을 밝혔다.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새로 발표한 관세 인상으로 미국 국민을 소매치기 했다고 비난했다. 그의 관세가 불법으로 판정된 지 24시간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비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트럼프의 라이벌인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지사 개빈
뉴섬은 그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면서 미중 관계에 새로운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의 협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임시 10% 관세를 도입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목하며 우리는 중국이 군대를 재건하도록 허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판결을 과시하기보다는 트럼프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이번 판결에 영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파트너들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기존 협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며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무역법에 따라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재도입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중 간 불안정한 무역 휴전과 아시아 전체 무역 질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발 소식입니다. 일본의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16.8% 급증하며 9조 1,900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2.5% 줄어들어 10조 3천억 엔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무역 적자는 1조 1,500억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수출 증가에는 음력설이 평소보다 늦게 찾아온 계절적 요인과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의 강한 수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32%나 늘었고 아시아 전체로는 2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부진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0.5% 감소했고 자동차 수출은 10% 가까이 줄어들며 전체 수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한편 반도체와 컴퓨터 부품 수입은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크게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발 AI 호황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향후 아시아 수출 증가세가 완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33.9% 급증하며 6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폭발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인공지능 붐으로 데이터 센터와 칩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수입은 11.7% 증가한 571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 수지는 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동차와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부진이 산업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경제, 수출 호조 속에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상 BNS 국제뉴스였습니다.